사실상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건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441명 늘어났습니다. 재확산 이후 첫 400명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434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313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약 72%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강원, 전남을 비롯하여 광주, 대구 등에서도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환자 발생이 이번 달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래프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 교수님. 네. 신천지 이후에 한 대여섯 달 만에 처음으로 400명대가 넘었는데, 글쎄요, 이 정도 추세라면 주말에 그 직전까지 5, 600명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5, 600명을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2차 대유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인으로는 8.15 그 집회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었고, 또 사랑제일교회 이 확진자에 의한 확산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깜깜이 감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깜깜이 감염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으로 얼마나 퍼졌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다 보면 400명, 500명씩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 역학조사를 하기에 너무 한계적으로 봉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동선 조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이제 지금 그렇게 눈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내일이나 모레나 점점점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지금 이걸 봐야 되고, 3단계로 빨리 올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아주 절호의 기회, 지금 상황이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정은경 본부장 역시 지난 주말이 정점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동기이자 코로나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도 어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분간은 더 줄어들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관리가 좀 덜 되거나 하면은 1000명대까지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고,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의 어떤 좀 지루한 산막의 큰 대목이다, 이렇게 보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과정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말에서 내후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확진자가 거의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이거를 정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왕준 이사장이요, 오한진 교수님, 1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내후년까지는 마스크를 못 벗는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5막 중 3막에 불과하다. 사실 얘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너무 좀 걱정이 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오 교수님도? 동의하죠. 지금 정확하게 이 코로나19의 확산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증가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더더욱이 이 가을 겨울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추우니까 모여야 되고 실내 생활을 해야 되면, 이때부터는 밀접 접촉이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가을이 더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준 이사장도 지금 5막 중에 3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5막으로 끝날지 10막까지 갈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현재 약물도 특정 약물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인된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백신도 아직도 나왔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왕준 이사장도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까지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더더욱이 지금 2단계로 올리고 나서도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이동이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다는 것이 자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추정을 해봐도 수도권 이동량이 지난 주말에 비해서 16.9%밖에 줄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17% 됐고, 정도. 예. 예. 그다음에 이동통신의 그 양도 한 20%밖에 줄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계속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당국이 예측할 것인지 또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애초에 신천지 때 수치를 기억하기로도 한 30%대 그때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네. 지금은 글쎄요 좀 뭐 국민들도 그렇고 무뎌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알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일단 좀 신중한 편입니다. 지난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보다 피해가 클 수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각자의 자리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도 부족하며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입니다. 여기 감염 전문가들의 얘기도 좀 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들은 지금 3단계도 늦었다라는 골든타임 놓쳤다라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 교수님 숫자야 신천지 때보다 절반보다 조금 넘지만 당시에 퍼져나가는 거와 지금 어디서 어떻게 누구한테 감염되는지 모르니까 이걸 좀 빨리 썼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깜깜이 감염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진단 방법에 대한 것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감염병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원 항체 반응 검사 키트가 있는데 이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원가에서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조금 더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추석이 지나면서부터는, 추석이라는 건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예. 시간이 아닙니까? 이때는 모든 사람이 밀접 접촉을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가 막을 방법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감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입니다. 근데 정부는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기 때문에 3단계 격상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그 검사 대비 양성자 비율은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주말까지 유지가 되면은 2차 거리두기 수준으로 관리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에서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적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경제적 영향과 많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수도권에 한해서 앞으로 5 내지 7일간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예. 남인순 의원은 이렇게 전문가들 목소리를 인용을 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이해찬 대표의 이건 이제 뭐 상황인식도 중요하지만 바람일 수가 있어서, 근데 집권 여당의 이 상황인식도 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두 발언이, 이해찬 대표 발언과 남인순 최고위원 발언이 다른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것인데, 상황을 일일이 다 보고받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바로 옆에 앉은 자리에서 당 대표는 괜찮을 것 같다, 2단계 수준 대응할지도 모른다, 추세가 꺾인 것 같다고 말하고, 그 옆자리 어딘가에 앉아있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정부에 드리고 싶다고 말을 하면,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 오락가락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당 지도부의 발언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먼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역시나 이해찬 대표의 현실인식입니다. 정은경 질본본부장 같은 경우도 지난 23일에 400명 확진자가 육박했을 때도 이것이 정점이 아닌 것 같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을 했고, 대다수의 감염내과 전문의나 교수들이 1000명 넘을 수도 있다, 3단계 지금도 늦었다는 말을 하는 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다 알려진 다음인데
왜 여당의 대표만 유독 추세가 꺾인 것 같다, 지금 이대로면 2단계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국민들의 심리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글쎄요, 저는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방역에도 해가 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대단히 신중하게 나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국민들 대부분은 분명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주거지도 글쎄요, 쉽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로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23일 최초 확진 후 관련 확진자는 총 28명입니다. 서울시는 감염 경로 조사를 위해 환기구 등 환경검체 11건을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환기구를 통한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증상 발현이 빠른 환자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좀 더 층수가 높은 곳으로 조사가 된 상황이, 승강기 내에서의 어떤 전파 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집단 감염, 현재까지 총 28명이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오 교수님, 계속 오늘 이슈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이 어떻게 5가구가, 한 라인에 있는 5가구가 집단으로 감염됐다. 이거 미스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5가구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가장 이제 공동으로 쓰는 그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역학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승강기 안에서 어떤 물체나 또는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승강기 벽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손잡이라든지 하는 곳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그걸 뒤에 탄 사람이 다시 만지면서 감염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장 많이 해볼 수가 있고요. 환기구도 지금 계속 그러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환기구를 통한 것도 아니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말이라는 것이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있으면 쉽게 많이 날아가지 못하고 한 2m 안에 떨어지게 되는데, 수분이 날아가 버리면 에어로졸 형태로 변하면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고, 바람이 부는 그 환기구를 통해서는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교수님.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환기구를 통했다면 파주 스타벅스에서 집단 감염했던 에어컨과도 같은 논리로 이치로 지금 퍼졌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비말이라는 것은 많이 가야 3, 4m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에어로졸 형태로 변하면 그거의 2배, 3배 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이 외국에서 다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 환기구를 통한 감염도 우리가 아니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역학조사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이제 수직 감염이 이렇게 쭉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지 뭐 저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 거니까요. 지켜보고 이게 코로나 확산세에 또 얼마나 미칠 영향이 큰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코로나에 미친 정치권 영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